80세의 벽이라는 책이 노부모를 둔 40대, 50대, 60대의 필독서라고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읽어보니 지금까지 부모님을 대했던 저의 태도는 순전히 내 관점이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이 책의 저자인 와다 히데키는 도쿄대학 의학부 출신으로 35년간 약 6,000명 이상을 진료한 일본 최고의 노년의학 전문가예요. 그가 말하기를 노년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고 잔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수명에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남성 80.6세, 여성 86.6세고요. 건강 수명은 남성 71.3세, 여성은 74.7세예요. 남성은 약 9년, 여성은 약 12년가량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고생하다 죽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이 기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식사도 힘들고 외출도 힘들어요. 심지어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80세 이후가 되면 70대에 비해 완전히 달라져요.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갑자기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침 일찍 거뜬히 일어나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칭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일어나서 팔다리를 돌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팔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드는 것조차도 못하게 되는 암담한 순간을 맞게 되는 나이라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 치매인가 하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요. 딸이 같이 병원 다녀오면서 잘 챙겨 먹으라고 약봉지를 줬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약봉지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 약봉지를 받았던 기억조차 없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느 순간 혼자 남게 된 집안이 이렇게나 고요하고 쓸쓸하다는 걸 깨닫고 덜컥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해요. 이처럼 이 80세의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건데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반대로 우리가 이 80세의 벽을 잘 넘게 되면 가장 행복한 20년의 노후를 보내게 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을 참조하여 80세의 벽을 넘어서려면 6가지로 나눠서 소개해 드릴게요. 80대 이상인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이 들어갈 우리 50대, 60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려면 첫째, 할 수 있는 건 계속하자. 82세에서 83세가 되면 급격히 늙는다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 80세가 되면서 이제 80이나 됐으니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그 나이가 되었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멈추는 순간 순식간에 늙고 세상과 이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0대가 되어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마시고 운전이 가능하면 계속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는 하는데요. 실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8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도 있지만 2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더 많아요. 그러나 20대 사고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80대 교통사고는 언론에서 큰일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거죠. 나이 들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 보니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아무래도 외출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인지 기능 또한 저하되면서 치매의 진행이 급격히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운전은 가능하다면 계속 하셔야 해요. 그 외에도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꾸준히 계속하세요. 그리고 젊어서 학습하는 것처럼 80대에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배우셔야 하고요.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노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거예요. 80세가 넘었다고 집 안에만 계시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에요.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시고 하던 일은 계속하시고 무언가에 흥미를 갖고 배우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아요. 80세의 벽을 넘어서려면 둘째,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으신 분들을 부검해 보면 누구나 몸 어딘가에 암이 작게 남아 있고 치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맥경화 같은 질병 하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80세가 넘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이미 상당 부분 제 기능을 못하고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 무슨 병이 생길지 모르고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은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는 양을 줄이세요. 맵고 짜고 단 것은 피하세요. 기름기 많은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60대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80세를 넘기면 전혀 도움이 안 되니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먹고 싶은 욕구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입에 당기는 음식은 드세요. 체중 조절한다고 굶거나 식단 관리하지 마세요. 살이 좀 찐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어요. 야채가 건강에 좋다고 매일 풀떼기만 드시지 마시고요. 나이 드실수록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고기 많이 드셔야 해요. 또 술이 몸에서 받는다면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술을 드시는 것은 안 되겠지만 하루 반주로 한 번 정도 드시는 것은 괜찮아요. 대신 80대 이후는 골밀도가 낮아져서 넘어지시면 골절될 수 있으니 술 드시고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드시면 돼요. 또 80대를 눈앞에 두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무리해서 운동하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60대까지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80세를 눈앞에 두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가능하시면 그냥 가벼운 산책 정도로 만족하세요. 80세의 벽을 넘어서려면 셋째, 나에게 맞는 의사를 찾자.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전반적인 몸 상태를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로 나온 수치만을 보고 판단하고 처방을 하게 돼요. 혈압이 높으니까, 당 수치가 높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하면서 이런저런 치료를 하고 약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조그만 혹이나 암 종양이 발견됐다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장기 일부를 잘라내기도 하고요. 70세까지는 그럭저럭 체력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지만 80세에 무리하게 약을 먹고 수시로 수술대 오르는 것은 오히려 남아있는 체력마저 소진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80대가 되면 내 몸에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내가 보내고 싶어하는 노후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의사는 맞지 않는 의사예요. 처방해준 약을 먹고 몸 상태가 나빠진 것 같다고 해도 힘들더라도 좀 참고 계속 복용하라는 의사도 맞지 않는 의사예요. 교과서적인 수치와 검사 결과만 믿고 환자 개인이 느끼는 몸 상태는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런 의사는 자신과 맞지 않는 의사이므로 꼭 피해야 해요. 그렇다면 자신과 궁합이 잘 맞는 의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만약 처방해준 약을 먹고 몸 상태가 오히려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 약이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다른 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하거나 그렇다면 양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맞을 수도 있는 의사예요. 나이 드실수록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데요. 의사도 사람이라 만났을 때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왠지 믿음이 간다면 자신과 잘 맞는 의사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 50대, 60대 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많은 의사를 만나보는 게 좋아요. 본인과 잘 맞는 병원과 의사를 알아두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80세의 벽을 넘어서려면 넷째, 건강검진을 받지 말자. 80대를 목전에 두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수치보다 비정상으로 나오는 수치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비정상 수치라는 것은 평균치보다 높거나 낮은 것을 의미하고요. 정상 수치라는 것은 남녀에 따라 다르고 환경이나 체질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체형에 따라 다르고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다른 거예요.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 수치에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 수치에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80대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 암은 치료가 되더라도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몸 상태가 그 수술을 견딜 만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니
암세포는 없앴더라도 건강이 나빠져서 그때부터 누워서 지내게 되는 거죠. 나이가 80이 넘으면 신체 활동이 더디기 때문에 암에 걸렸더라도 진행 속도가 더디고 전이도 거의 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고통도 심하지 않다면 수술하기보다는 관리하면서 지내는 것이 노후를 위해 나을 수도 있어요. 80대를 목전에 두고 비정상 수치가 나와도 생활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면 그게 정상 수치라고 생각하세요. 비정상 수치가 나왔다고 재검사하거나 이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겠다고 과다 진료, 과다 치료, 과다 복용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이제까지 잘 버텨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80세의 벽을 넘어서려면 다섯째, 약은 최소한으로 먹자. 병원에 가면 각 과마다 전문의가 있는데요. 심장 전문의, 간 전문의, 흉부 전문의, 관절 전문의 등 각 과마다 해당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거기에 알맞다고 하는 약을 처방해줘요. 처방을 잘할수록 약의 숫자와 양은 점점 많아져서 한 번에 먹게 되는 양이 한 움큼씩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장기별 전문 진료 체계는 60대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80대 전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순환기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낮춰야 한다고 해요. 그러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낮추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암이 진행되기 쉬우면서 감기나 독감에도 쉽게 걸려요. 혈관계 이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암이 진행이 되거나 폐렴으로 죽게 될 수 있는 거죠. 혈압이 높다고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게 되면 80대의 좁아진 혈관 속으로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혈액을 통해서 흐르는 산소와 영양분이 전신세포,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 특히 뇌가 저산소 저혈당 상태가 되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처럼 80대에는 혈압과 혈당치가 높다면 다소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 있어요. 약은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을 최소한으로 먹으면 돼요. 머리가 아플 때는 두통약 먹으면 되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 먹으면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으면 되고, 그때그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약을 한 움큼씩 매일 시간 맞춰 규칙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렇게 먹는 게 당연하다고 믿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도 확실히 조사된 결과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80세의 벽을 넘어서려면 여섯째, 열효자보다 배우자가 낫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노후에 재혼하고 싶다고 자식들에게 얘기하면 자녀들은 대부분 반대한다고 해요. 반대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노후에 재혼하고 싶다고 하면 자녀들은 대부분 축복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은 결혼은 반대해요. 어차피 상대방이 결혼하는 목적은 재산이니까요. 하면서 반대를 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어요. 하면서 축하한다고 해요. 물론 실제 축하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머릿속으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게 될 경우 그 고민을 덜 수 있겠다는 계산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만 못하다는 건데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지켜주는 사람은 옆에 있는 배우자이지 멀리 떨어져 살면서 가끔 한번 얼굴만 삐죽 내비치는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배우자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며 지내야 하는 거라고요. 만약 재혼을 할 경우에도 서로 상대방이 돈을 목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한 상대방은 재산을 조금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잘할 거니까요. 한마디로 돈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노후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에 고민하고 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80세가 넘으면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하고 싶은 일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음 내키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사시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생활수칙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려면 꼭 지켜야 할 생활수칙. 걷는다. 걷지 않으면 못 걷게 된다. 안절부절 못할 때는 심호흡을 한다. 물이나 맛있는 음식도 효과적이다.
운동은 몸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한다. 한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고 물을 마셔서 폭염으로부터 목숨을 지켜라. 성인용 기저귀 착용을 부끄러워 마라. 행동 반경을 넓혀주는 최적의 우군이다. 씹으면 씹을수록 몸과 뇌는 깨어난다.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떨어진다. 상시 복용하는 약을 점검하자. 무조건 참고 먹을 필요는 없다. 혈압, 혈당치는 굳이 낮추지 않아도 된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나만의 홀가분한 시간을 누리자. 땡땡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싫은데도 참으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운전면허는 반납하지 마라. 고령이어도 자가 운전이 가능하다면 차량의 기동력 유지는 계속 필요하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단순 명쾌하게 결정한다. 성적 욕구는 당연한 일이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항상 밖으로 나가자. 틀어박히면 뇌가 우울해진다. 먹고 싶으면 먹어라. 통통한 편이 노후 건강에 유리하다. 노후 생활은 조금씩 자주가 딱 맞다. 인간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싫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텔레비전을 내다버려라. 밖으로 나가자. 투병보다는 병과 함께 친하게 지내보자. 재택 돌봄이라는 선택지도 있다. 고령자의 마법 주문은 어떻게든 되겠지이다. 고기를 먹자. 저렴한 붉은 고기가 더 좋다. 입욕은 너무 뜨겁지 않게 10분 이내로 끝낸다. 잠이 오지 않으면 자지 않아도 된다. 취침이나 기상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피곤하면 자고 졸리면 자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두뇌 훈련보다는 즐거운 일이 뇌에 좋다. 치매를 예방하겠다고 무리하게 무언가를 해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거리낌 없이 말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병원과 주치의를 정해둔다. 불량 노인이어도 된다. 사람 좋은 척하면 건강이 불량해진다.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하며 살아왔으니 이제부터는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뒤집어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치매가 나쁜 일인 것만은 아니다. 과거에 싫었던 기억을 잊고 온갖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지내는 사람도 많다. 배우기를 멈추면 늙기 시작한다. 거칠애는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산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일이 거칠애입니다.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소중히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천진난만은 늙음의 특권이다. 귀찮은 일일수록 재미있다. 귀찮은 데다 싫기까지 하다면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흥미가 느껴진다면 일단 해보세요.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수록 뇌가 더 즐거워한다. 베란다에 나가서 가볍게 체조를 하거나 일광욕을 해도 효과가 좋아요.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고령자의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는 삶의 힌트가 됩니다. 여유로운 오늘을 산다. 끝은 정하지 않는다. 욕망은 장수의 원천이다. 자신에게 욕망이 존재한다면 내 삶은 아직 시들지 않았다라고 기뻐하세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낙천주의는 고령일수록 필요하다. 복식호흡법으로 노화를 퇴치하자. 규칙은 자신이 정한다.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한다. 원하는 일을 한다. 마음 가는 대로 오늘을 산다. 웃으면 복이 온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0세의 벽을 넘어서려면 꼭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이었어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